그러니까 좀,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. SAT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음, 적어도 8학년, 9학년, 그러니까 9학년 음, 정도 됐다고 하면 적어도 어휘력적인 부분과 문해력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향상을 위한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음, 그리고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찾아 읽어보고 음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영어적 지적인 부분과 언어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 디벨롭이 없이 그냥 나 학년 됐으니까 시험 봐야지라는 거는 그렇죠. 이제 절대 있을 수가 그 없다. 있을 수도 없고 그 네. 학년에서 이거 9학년은 알아야 될 때 모르네요. 단어 약하시네요. 우리 단어반 들어가세요.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. 예. 맞죠. 그래서 병행이 제일 단어반보다 좋은 것 같아요. 병행이 예. 제일 좋은 것 같고. 단어를 안 외울 수는 없겠지만 네. 모자라니까 안 외울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 첫 번째 그룹처럼 영어도 잘하고 뛰어난 네.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가서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해야 이래? 돼? 예. 그렇죠. 그렇죠. 왜냐면 그 아이들은 충분한 이미 노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게 불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보는 그 PSAT 아니면 맵 테스트 같은 것들에 대한 결과를 잘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 특강이나 아니면 이런 음,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뭐 11학년 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 성적 잘 나오니까 음. 그거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맞아요. 예. 학원에 와서 정확한 좀 평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좀 음, 받아보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약한 부분이 보니까 얘가 어휘력은 좋은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내용 이해력 저희가 하는 리딩 컴프레션적인 능력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음, 보완을 좀 그렇죠.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아니면 11, 12학년 때 뭐 어려운 맞아요. 과정을 하니까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뭐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어, 거는 더 힘들죠.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.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하시면 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뭐 책 읽는 거는 어느 정도고 뭐 단어 수준이 굉장히 낮고 뭐 라이팅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그 보완하는 방법이 건전한 방법이 좋겠다는 얘기죠. 뭐 네 읽고 쓴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많이 그렇죠. 한다든지. 근데 진짜 좋은 잘 준비된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뭐 그것에 블로그를 쓴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. 여자 학생이었는데 걔는 영문학을 간대요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럼 네가 블로그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블로그를 네가 읽는 거에 대해서 러그를 남겨라. 뭐 그렇죠. 감상문처럼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남겨라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대학교 갔을 때 정말 이 학생의 어떤 지적인 재산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단어가 약하네? 그래 너는 그럼 주말에 단어반 들어가고 네. 이렇게 좀 제한이 나가면 걔한테 또 어, 하나의 과제, 화제가 숙제, 되고 시험이니까.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외우셨던 그런 단어들 생각하면 지금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. 뭐 5천 개를 외웠다. 그 중에서 한 뭐 절반도 기억 안 나실 겁니다.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활로서 이것을 접한 것이 아니고 공부, 학문으로서 접했기 때문에 학문이 대학 졸업과 끝나는 아니면 대입과 동시에 끝나는 순간 예, 끝 빠이빠이예요. 그냥 아예 다른 시스템인 겁니다. 그렇죠. 생활로서는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 가서 이렇게 영어 잘 못하겠다. 나 다 외웠던 단어인데 못 써.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언어로서 아니면 학습으로서 학문으로서 이걸 습득하는 그런 지적인 내용이 아니고 생활로서 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잡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잡지 보고 뭐 이러는 거 흥미롭네 하고서 다시 놓고 가고 이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. 그러니까 근데 그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딱 원장님 포인트가 저한테 어떤 경우냐면 저는 영어 소설책 읽으면 이게 모르는 내용이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단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몰라서 쓱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제 일과 관련된 뭐 예. 원서나 그런 거 아니면 하면 막 뭐 SAT에 예, 관련된 내용은 정말 다 알겠는 거예요. 예, 다 막, 예, 보이고 막 그러니까 관심과 그리고 맞아요. 계속 이렇게 활용에 대한 이런 것들. 그래서 맞아요. 저도 이제 원서를 사보는 거 보면 다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을. 관련된 예. 내용들만 보게 되더라고요. 예.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에 남고 어떻게 좀 언어적으로 지금 이제 단어 문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성장하려면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블로그 아까 예. 얘기하셨는데 전 블로그가 너무 좋을 블로그 것 정말 같아요. 좋은 거예요. 근데 네. 지금 이제 막 이런 저희가 아이러니하죠. 이 블루키 TV라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으면서 네. 영상이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 쓰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글 쓰고 글 읽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표현 하나에 아니면 저희가 정확하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읽어보고 평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그렇게 남들이 보는 공간에 제가 이 글을 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이렇게 더
그쵸. 더 정확한 음. 묘사를 해야 되겠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는 내가 보기 이 단어가 뭐 discriminate보다 분류라는 개념에 다른 단어를 넣는 게 낫겠다. 뭐 아니면 차별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쓰는 게 낫겠다.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만 맞아요. 아이들이 네. 좀 더 이게 예. 디테일해지는 거죠. 너무 정확한 좀 약간 소름 끼쳤는데 네. 너무 정확한 판단.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. 잘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? 생각해봤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잘 쓴다는 건 제 생각에는 내가 의도한 바를 가장 정확하고 오해 없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이들이 하는 습관이 안 드는 거예요. 할 기회도 없고 뭐 해봤자 뭐 숙제 정도인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블로그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퍼블릭 스피킹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퍼블릭 스피킹을 잘하려면 당연히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. 글을 쓸 수 없는데 퍼블릭 스피킹을 잘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글로 쓰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쓰면은 피드백도 있겠고 내가 나에게 주는 피드백도 있겠고 내가 또 사유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. 여러 면으로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- 그 블로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네. 보기에. 그리고 이게 무료잖아요. 사실상. 그렇죠. 비용이 드는 것도 그렇죠. 아닌데 가장 좋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는데 아무도 안 쓴다는 게 아이러니하죠. 그러니까 결국 문해력과 어휘력에 있어서, 그러니까 영어 실력과 어떤 지적 능력과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으로 저학년 때 제일 추천하는 거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걸 써보고. 그렇죠. 근데 그게 공간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. 아, 그럼 더 좋죠. 그게 쌓여져 가서 그렇죠. 자기의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증명도 되고. 그렇죠.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네요. 그렇죠. 그 초등학생들 정도 때 딱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음.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도파민에 대한. 도파민 이렇게 짧은 영상 보고 이렇게 네. 그게 중독이 돼서 중독되는 거죠. 충족이 된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정보적인 것들이 많아서 재밌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그냥 계속 그냥. 거의 저는 뭐 네. 습관이나 반자동적으로 중독이에요.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게 되면 이게 끝이 없어요. 계속 나오니까. 그리고 네. 재미없으면 바로 다음 거 내리면은 네네. 또 다른 거 나오니까요. 어떤 알고리즘에 있어서 자기에게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나오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것도 나오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. 그래서 릴스나 아니면 쇼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. 아, 그러니 위험하죠. 아이들한테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럼 진득하니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전 진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. 인터넷 is a mile wide 네. but an inch deep 이런 네, 얘기가 인터넷. 있어요. 그러니까 깊이는 없다는 얘기죠. 근데 물론 깊이 나갈 수 있죠. 근데 네. 그걸 아이들이 볼 거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. 왜냐면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아이들이면 막 팟캐스트 막 듣고 있고 그럴 거예요. 과학 팟캐스트나 이런 거 듣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. 근데 쇼츠 같은 거 이런 거에 중독되는 건데 그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50만큼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도파민의 그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거는 특히 마약이나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50이 가면은 50이 마이너스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80으로 가서 더 오래 지속하다가 올라와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메이크업 하려면 더 큰 게 있어야 이게 0이 올라오고 이게 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오고 올라갔다가 더 많이 내려가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도파민 부족만큼 내려가진 않아요. 그게 제일 무서운 점입니다. 그 아이들이 더 말초적이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. 근데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이거 제가 구시대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깊이 있는 어떤 지적인 활동이라고 봐요. 독서도 좋고 독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.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주말마다 뭐 매주는 아닌 것 같은데 책 읽고 지방에 살아요. 근데 지방에 사는데 책 읽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토론하는 초등학생 어렸을 때부터 이제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. 근데 그 부모들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. 그 애들은 읽으라면 읽긴 한대요. 그리고 가서 뭐 얘기도 뭐 마지못해 하고 뭐 이러고 뭐 재밌어하는 애들도 있고 하다는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나름.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하죠. 거부를 하죠. 아니 나 안 돼. 나 오늘 막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쇼츠 보고 싶고. 그렇죠.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.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막 결국은 1분짜리 쇼츠를 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결국, 아쉽죠. 네.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의 정리는 이런 것 같아요. 아이패드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, 그러니까 뭐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결제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차라리 이거를
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검색의 기능으로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다가 블로깅까지 할 수 있도록 예, 예 그렇게 제일 해서 좋은 얘기였던 좀 것 같아요. 더 그렇죠 어휘를 그냥 예를 어린 학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 쓰는 것 가운데 내가 적절한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단어를 찾아보게 음, 그리고 또 많이 읽어보면서 전문 지식도 쌓고 모르는 내용들은 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뭐 스마트했고, 예, 노트화하다든지 맞아요. 막 그런 식으로만 잘 꾸려나가도 저학년 때는 그렇죠. 확실하게 예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 분류의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설명회 같은 걸 하니까 그때 네, 이런 질문 같은 거 아니면 케이스 같은 것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답해 네, 드리니까 그런 네,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하여튼 오늘 뭐 8월 10월 달 시험 얘기로부터 해서 저희가 뭐 결국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왔습니다. 근데 일단은 문해력과 어휘력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함께 다뤄봤는데요. 하여튼 더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뭐 설명회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웨비나나 아니면 또 블루키 TV를 통해서 더 많이 얘기를 나눌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, 눌러주시고 구독. 예. 항상 코멘트 같은 것도 달아주세요. 그래서 네. 궁금하신 부분들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그런 주제들로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. 찾아뵙겠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